지금 이 시각 여러분들이 주목하는 뉴스 만나보겠습니다. 지난 6일 고용노동부가 특정 주에 최대 69시간까지 일하되 연장 노동시간을 휴가로 적립해 길게는 한 달 휴가도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주 52시간 근무 개편안을 발표했죠. 정부 발표 이후 근로시간 총량이 늘어날 것이란 비판이 쏟아졌는데요. 그러자 윤석열 대통령이 개편안에 대한 보완 검토를 지시했습니다. 특히 MZ세대 의견을 면밀하게 청취하라고 했는데요. 이 내용은 방준혁 기자가 전합니다. 정부가 추진 중인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을 놓고 윤 대통령이 재검토를 지시했습니다. 각계각층, 특히 MZ세대 의견을 면밀히 청취해 법안 내용과 대국민 소통을 보완하라는 겁니다. 지난 6일 입법 예고된 정부 개편안은 주 최대 69시간까지 일하되 연장 노동시간을 휴가로 적립해 길게는 한 달 휴가도 가능토록 하겠다는 게 핵심입니다. 기업의 인력 운용난 완화와 근로자 선택권 확대라는 목표를 내걸었지만 현장에선 근로시간만 길어질 거라는 우려가 쏟아졌습니다. 양대 노총은 물론이고 이른바 MZ노조도 비판에 가세하는 등 반대 여론이 확산하자 윤 대통령이 보완을 지시한 걸로 풀이됩니다.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합의를 통해 근로시간의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이 이번 제도 개편의 본질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제도의 취지와 본질이 충분히 구현될 수 있도록 설계 과정에도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고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번 개편안이 단순히 주 69시간 일을 시키는 걸로 잘못 알려진 측면이 있다며 대국민 여론조사를 통해 제도 보완을 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가짜뉴스와 소통 부족에 따른 오해가 있었다며 현장 의견 청취에 나서는 등 보조를 마쳤습니다. 반면 민주당과 정의당은 주 69시간제는 노동자를 과로사로 내몰 거라며 개편안 자체를 폐기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참모진에게 국민을 설득하는 노력이 부족했다며 청년들과 더 소통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각에선 이번 개편안이 백지화되는 거 아니냐는 전망도 나오지만 대통령실은 입법 보완을 하려는 거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연합뉴스TV 방준혁입니다. 유명 힙합 레이블 소속 래퍼가 서울 강남의 한 클럽에서 다른 사람들의 싸움을 말리던 도중 한 남성을 폭행한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이 래퍼는 과거에도 술집 종업원을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기도 했는데요. 래퍼 소속사 측에서는 현재 사태를 파악하고 있다고만 밝혔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이 래퍼를 불러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소재영 기자가 단독으로 취재했습니다.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한 클럽입니다. 지난 10일 새벽 1시쯤 유명 힙합 레이블 소속 래퍼 겸 DJ A씨는 이 클럽에서 다른 사람들의 싸움을 말리던 도중 한 남성과 시비가 붙었습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장에서는 폭행 신고가 접수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사건이 발생한 당일 강남경찰서로 가 A씨를 폭행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A씨 소속사 측 관계자는 아직 자세한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다며 현재 사태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7년에도 서울 이태원의 한 술집에서 종업원을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입건된 뒤 검찰에 송치되기도 했습니다. 피해자 조사를 마친 경찰은 조만간 A씨를 불러 자세한 사건 경위에 대해 조사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소재영입니다. 대법원 산하 법원 행정처가 수사 과정에서 사생활 등 기본권 침해를 막기 위해 그간 서면 심리하던 압수수색 영장을 구속영장처럼 대면 심사할 수 있게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그런데 검찰 등 수사기관들 반대가 강경하자 절충안을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원은 의견 수렴을 마치고 조만간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인데요. 대법관 회의를 거쳐 6월부터 규칙을 시행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동훈 기자입니다.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가 지난달 입법 예고한 형사소송규칙 개정안입니다. 수사 과정에서 사생활 등 기본권 침해를 막기 위해 그간 서면 심리하던 압수수색 영장을 구속영장처럼 대면 심사할 수 있는 내용 등을 담았습니다. 수사기관은 물론 법조계와 학계에서 수사의 밀행성, 신속성 침해 우려로 반대 의견이 잇따르자 대법원은 절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열린 법원장 간담회에서 행정처는 신문 대상을 수사기관이나 제보자가 아닌 수사기관이나 수사기관이 지정한 제3자로 제한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규칙이 아닌 법 개정 사안이라는 공식 반대 의견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국민은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신문을 받지 않는다는 헌법 조항을 근거로 현재 법에 없는 압수수색 대면 심리 도입은 대법원의 규칙 제정 권한 밖의 일이라는 겁니다. 반면 대법원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게 아니라 현 절차에 더 신중을 기하자는 취지이므로 법률 개정이 필요 없다는 입장입니다. 일각에서는 법원이 개정을 강행한다면 개인이 헌법 소원을 내거나 수사기관이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해 위헌성을 가릴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볼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법률의 근거 없이 규칙으로 제정할 수 있느냐, 이게 형사에서 법정지에 반하겠냐, 영장 청구권에 대한 침해다, 이런 논리도 가능은 하겠죠. 대법원은 의견 수렴 마무리 후 대법관 회의를 거쳐 6월부터 규칙을 시행할 방침입니다. 다만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수정이 가능하다는 입장이고 학술대회나 토론회 등 추가 공론화 과정을 검토해 시행 시기가 조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중국의 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쌓아온 방역 장벽을 사실상 모두 허물기로 했습니다. 내일부터 외국인에 대한 관광비자 발급을 재개하기로 한 건데요. 시진핑 집권 3기 중국이 경제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는 가운데 관광산업 활성화를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자국민의 단체 해외여행은 여전히 선별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40개국 명단을 추가했는데 여기에 한국은 빠졌습니다. 홍콩에서 윤고은 특파원입니다. 중국이 외국인 관광 입국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2020년 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문을 걸어 잠근 지 3년 만입니다. 주한 중국 대사관은 외국인의 모든 중국 입국 비자 발급을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2020년 3월 28일 전에 발급된 비자 가운데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효력이 회복된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이난과 상하이 크루즈 무비자 입국, 홍콩 마카오 지역 외국인 단체의 광둥성 무비자 입경 등도 가능해진다고 밝혔습니다. 시진핑 집권 3기 중국이 경제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는 가운데 관광산업 활성화를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像我们的周边国家，首先都是不约而同的从这个签证便利化角度来入手。我们国家也是在这个进一步的这个对外开放，而且是要高质量的对外开放。所以这个签证，我觉得首先是一个这个见效快的一个内容。 다만 중국은 자국민의 단체 해외여행은 여전히 선별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6일 태국 등 20개국을 대상으로 단체 여행을 허용했고 지난 10일 40개국 명단을 추가했는데 한국은 빠져 있습니다. 앞서 중국인에 대한 입국 제한 조치를 두고 갈등을 빚었지만 현재는 모두 사라진 상황에서도 이 같은 조치가 이어지는 것은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분석이 제기됩니다. 최근 우리 정부가 미국 주도의 안보협의체인 쿼드 실무그룹 참여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힌 데 대해 불편한 감정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중국은 단체 해외여행 허용 국가에서 한국과 더불어 미국과 일본도 빼놓았습니다. 홍콩에서 연합뉴스 윤고은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실리콘밸리 은행이 미 당국의 폐쇄 결정 3일 만인 현지 시간 13일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미국 정부가 예금주들에게 보호 한도를 넘어서는 금액을 전액 인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를 했고 고객들이 넣어둔 자신의 예금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인데요.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이 다른 은행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특단의 조치를 내린 겁니다. 그 현장을 김태종 특파원이 다녀왔습니다. 미국 정부가 어제 실리콘밸리 은행 예금주들에게 보호 한도를 넘어서는 금액을 전액 인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이 다른 은행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특단의 조치를 내린 겁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타클라라에 있는 실리콘밸리 은행 본사 앞입니다. 은행 문이 열리자마자 보시는 바와 같이 예금을 인출하기 위한 줄은 점점 더 길어지고 있습니다. 파산 관제인인 연방예금보험공사 관계자는 온라인과 폰뱅킹으로도 거래가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고객들은 온라인과 폰뱅킹이 먹통이 돼서 직접 왔다고 말했습니다. 한 고객은 자칫 직원들과 회사 고객들이 불안해할 수도 있다며 언론과 인터뷰를 사양하며
신중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들 고객 대부분은 스타트업과 벤처 캐피탈입니다. 은행 측은 혼잡을 피하기 위해 한 번에 고객 3명씩 입장시켰습니다. 고객들은 예금을 전액 현금이나 수표로 인출하는가 하면 다른 은행으로 바로 송금했습니다. 예금 보호 한도를 초과하는 예금도 모두 찾을 수 있게 되면서 이날 인출에 큰 동요는 없었습니다. 직원 400명을 둔 스타트업을 운영한다는 한 최고 경영자는 수천억 원을 예금과 펀드 등으로 넣어둔 상태라며 15일이 직원 급여 날인데 급여를 제때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다행이다고 안도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실리콘밸리 은행에 이어 위기설이 돌았던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은 우려와 달리 뱅크런은 없어 보이는 듯 했습니다. 실리콘밸리 인근에 있는 써니베일과 쿠포티노의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 두 지점에는 긴 대기줄이 없는 등 평소와 크게 다르지 않아 보였습니다. 위기설이 나오면서 이 은행 주가는 뉴욕 증시에서 60% 넘게 폭락했습니다. 산타클라라에서 연합뉴스 김태종입니다.